예, 이번 시간에는 2장과 관련된 문제, 기출문제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번 가도록 하죠. 2번 보시면은 기획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기획이라는 것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결정하는 게 기획이라고 그랬죠. 그 기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라는 건데요. 1번 보시면은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행동 과정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다. 우리가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에 우리가 어떤 게 최선인가 이런 것들 선택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1번 맞는 거고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누가 어떻게 언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사전에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번도 맞고요. 목표 달성을 위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 우리가 목표 달성하기 위한 우리가 프로그램 계획도 포함되겠죠. 3번도 맞는 거고요. 네, 4번에서는 우리가 기획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이며, 이건 맞죠. 미래를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우리가 계획을 하는데,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모든 걸 추진할 수 있다. 이건 옳지 않죠. 우리가 앞으로를 예측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이걸 선택해서 결정하지만 우리 예기치 않은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수정 조치도 가능해야 돼요. 신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대로 그대로 추진하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4번은 옳지 않은 거고요. 그다음에 5번에 사정에 연속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수립하고 수행하고 평가하고 또 조정하는 계속적인 과정.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수립하고 수행하고 평가하고 또 조정하고 이런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획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우리 기획의 중요성에서 제외되는 것 이라고 그랬는데요. 기획 1번에 효과적인 업무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기획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리 과정이 우리가 통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획한 것을 효과적으로 나중에 측정을 해서 편취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업무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즉 이건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우리가 통제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맞는 거고요. 네, 미리 계획함으로써 낭비를 우리가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낭비 최소화할 수 있다. 맞는 거고, 3번에 명령 통일의 수단이 된다. 이거는 기획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조직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한 겁니다. 예. 어디서 어디로 우리가 명령 지시하고 뭐 이런 것들은 조직 기능에서 수행하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4번에 평가의 기준과 통제 수단이 된다. 우리가 통제의 기준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1번에서도 설명이 됐잖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 가도록 하죠. 기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러랬는데 우리 기획의 범위와 수준에 따라서는 전략 전술 운영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계획과 기획이 나와 있죠.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기획과 계획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구분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계획은 우리가 영어로 플랜 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획은 우리 과정, 즉 우리가 플래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은 결과물인 플랜, 기획은 우리가 계획을 만들어가는 과정, 플래닝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2번에서 계획은 기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라고 그랬는데 기획과 계획을 바꿔야지 맞는 거죠. 우리가 기획이 과정이고 계획이 결과물인 거거든요. 그래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기획은 계획을 통해서 산출된 결과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결과물에 해당되는 거는 계획인 거예요. 플랜인 거죠. 그래서 뒷부분에서도 기획과 계획을 바꿔야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3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제 해결 과정. 여러분들 기획을 통해서 조직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 정의 내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탐색하고 평가하고 최저간 결정하고 수행하고 평가하고 이런 과정이 우리가 순환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 과정, 해결 과정에서는 문제 정의부터 다시 처음부터 들어가는 거고요. 이 문제 해결 과정하고 비슷한 게 의사결정 과정이죠. 의사결정은 우리가 그 대안 중에 최저간을 결정하는 게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은 처음부터 다시 가는 게 아니라 대안 탐색부터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 문제 해결 과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3번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기획은 여러 선택으로부터 행동 방향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요구한다. 기획은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 과정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의사결정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2번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쭉쭉쭉 넘어가서 우리가 시간 관계상 기출문제 위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우리가 몇 번으로 가냐면 18번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18번을 쭉 넘어가시면 우리가 전략기획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이러랬는데요. 우리가 기획의 범위와 수준에 따라서 분류하자면 전략, 전술, 운영 이렇게 분류한다 그랬죠. 조직 전체 수준에서 장기적인 방향으로 기획하는 것을 전략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전략기획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게 뭐냐? 1번인 거죠. 단기계획. 여러분들 전략기획은 장기적인 계획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번이 옳지 않고 우리 2번에서는 최후관리자에 의해서 수행한다. 맞는 거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우리가 노선을 설정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위험을 줄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3번도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략계획의 목적과 목표는 실행계획보다 여러분들 전략계획이 있고 전략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전술이나 운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 전술이나 운영 같은 거를 실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전략계획의 목적, 목표는 실행계획보다는 더 총체적이면서 우리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덜 구체적인 거죠. 그래서 4번도 맞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가도록 하죠. 계획을, 여기서 계획은 플랜을 얘기하는 거죠. 플래닝 과정을 통해서 결과물로 나온 플랜을, 요 플랜이 잘된 플랜인가 그렇지 않는가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 플랜을 평가할 때 우리가 잘 됐는가 그렇지 않는가 평가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이라고 그랬죠. 1번에 보시면은 명백히 우리가 명확히 정의됐으면서 근거가 있이 이루어진 계획이다. 잘된 계획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새로운 권위와 새로운 자원이 요구되는 계획이다. 여러분들 많은 새로운 자원이 들어가줘야 되는 계획이다.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잘된 계획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단순하고 융통성 있는 계획. 우리가 기획 플랜을 보니까 단순하면서 아주 간결하면서 예기치 않은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도 가능하도록 융통성이 있다. 이건 잘된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도록 계획됐다. 잘된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조금 복원이 잘못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기획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기보다 우리가 잘된 계획의 조건, 예? 그죠? 기획의 조건을 물어줘야 돼요. 그 기획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기보다 잘 됐는가 그렇지 못한가의 기준에서 우리가 잘된 기획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번은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잘된 계획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된 계획인가 그렇지 않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우리가 문제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몇 번으로 가냐 하면 우리 기출문제를 찾아서 33번으로 갑니다. 33번 가도록 하죠. 우리 MBU에 관한 설명에서 나왔는데요. 그 MBU에 관한 설명 중 그 특징으로 맞는 것 이러랬죠. 그런데 요 특징이라기보다 문제 내용을 봤을 때 장점으로 하는 게 좀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MBU에 관한 장점으로 우리가 맞는 것 이렇게 해야지 내용상 좀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 맞는 것은 이러했는데 여러분들 1번에 환경 변화에 쉽게 대처할 수 있다. 요거는 옳지 않습니다. MBO는 상하급자가 같이 공동으로 목표 설정하고 그것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같이 설정한 목표에 의해서 평가되고 이런 방법인데 결국은 우리가 관리의 구성원들을 참여시켜서 공동관리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MBO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관리 기법에 비해서 우리가 목표 설정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그다음에 중간에 진행하는 동안에 요 상하급자 간에 같이 설정한 목표를 변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환경에 쉽게 대처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상위 목표와 하위 목표가 충돌 시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그랬는데, 요것도 옳지 않아요. 여러분들 MBO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목표가 세분화돼서 내려가고 상하급자 간에 다시 조정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상위자와 하위자의 목표가 우리가 충돌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갈등이 발생될 수도 있고 우리가 조정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상위 목표, 하위 목표 또는 상위 관리자, 하위 관리자라고 설명해도 맞아요. 상위 관리자, 하위 관리자가 목표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 있다, 충돌이 있다, 조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2번도 옳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우리 MBO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목표가 밑으로 가면서 세분화되고 다시 조정돼서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직과 부서와 단위와 개인의 목표가 우리가 일관되게 설정됩니다. 우리가 개인의 목표 달성을 통해서 단위 목표 달성을 통해서 부서의 목표 달성을 통해서 조직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설정하기 때문에 조직과 부서와 집단과 개인과 목표가 동일하게, 즉 일관성 있게 설정된다는 것, 이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의 33번의 답이 33번의 답은 2번으로 되어 있는데 3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3번으로 답을 정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통제에 의한 관리다. 여러분들 MBO는 통제에 의해서 관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참여에 의해서 관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통제에 의한 관리를 참여에 의한 관리로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3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을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5번으로 갑니다. 35번. MBO의 순환 과정에서 그 계획을 수정 보충하는 데 필요한 환류작용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단계는 이러랬는데요. 여러분들 해설에도 나왔듯이 MBO의 과정은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단계가 우리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뭔가. 첫 단계가 문제 분석. 그 다음에 이 문제가 확인됐으면 문제와 관련해서 달성해야 되는 목표 설정. 그 다음에 목표를 수행할 수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동 계획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면서 우리가 중간 조정하고 보고하고, 중간 평가하고 우리가 조정하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최종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수정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는 단계는 중간 평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해설에 나와 있는 문제 분석, 목표 설정, 활동 계획, 조정, 그 중간 평가와 조정, 최종 평가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알아주시고, 우리 중간 수정은 중간 평가, 최종으로는 최종 평가에서 우리의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1번입니다. 그 다음에 37번으로 가도록 하죠. 37번. 여러분들 목표와 목적 이렇게 나왔잖아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목표와 목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옳은 거 틀린 거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분명히 구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조직의 근본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밝힌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이라고도 하고 사명이라고 들고요. 이 목적을 구체화시킨 것이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목표와 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혼용해서 사용되지만, 굳이 구분해야 되는 문제에서는 우리가 조직의 존재 이유를 밝힌 것이 목적 또는 사명이라고 본다면,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화시킨 것이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목표와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러했는데요. 1번에 목적은 목표보다 구체적이고 특수한 결과를 세밀하게 기술한다. 목적과 목표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목표가 더 구체적이고 특수한 결과를 세밀하게 기술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목표가 광범위 측정 가능한 특수한 결과라고 그랬는데, 목표는 광범위가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광범위한 거는 목적이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일반적으로 목적은 조직 전체보다 부분 단위를 설정한다.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조직 전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밝힌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조직 전체 수준으로 설정을 하는 거고요. 목적을 구체화한 것이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목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서 단위로 보통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도 옳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목표는 목적이 성취된 결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취된 결과를 기술한다. 이건 맞는 거죠. 우리가 목표 달성을 통해서 목적이 달성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목적이 성취된 결과를 측정 가능하고 우리가 성취된 결과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들 해설에 목적과 목표 차이점 이거 비교해 줬는데 이거 꼭 정리하셔야 돼요. 네? 반드시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9번으로 갑니다. 39번. 우리가 목표관리기법 MB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러랬는데요. 이게 2010년도 지방수탁이잖아요. 요거는 이해 10년하고 11년만 공개가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그대로 공개가 된 거고 답도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정확한 문제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우리 MB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러랬는데 우리 XY론에서 보자면은 요 Y론과 일치합니다. 즉 우리가 관리의 구성원을 참여시킨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 매수의 욕구를 보자면은 아주 높은 수준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Y론과 일치한다. 맥그리거가 요 MBO 기법은 자신의 Y론과 일치하는 이론이다 라고도 얘기하면서 널리 알렸거든요.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정지향적 목표가 특징이다. 요거는 옳지 않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MBO 기법 같은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공동으로 목표를 설정하되 우리가 나중에 이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 평가해서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는 우리가 측정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과 중심으로 설정해야 되고 양적이어야 되고 단기적으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2번은 과정지향적이 옳지 않죠. 오히려 결과지향적이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입니다. 틀린 보기라는 거 답이겠죠. 3번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참여, 목표의 구체성, 우리가 업적의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이거 잘 설명한 거고요. 목표 달성을 측정 평가해서 여러분들 결과를 평가해서 다시 회원해야 돼요. 피드백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다음에 목표 설정할 때도 반영하고 인사고과에도 반영하고 그래야지 일하는 사람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조직의 사생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피드백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0번 보시면 요거는 기획의 계층화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조직이 새로 신설이 됐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설정해야 될 것이 목적, 소명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이 철학, 그 다음이 목표, 정책 이런 순으로 설정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론 수업 시간에 봤죠.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목적 다음에 설정되는 게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이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신념과 가치체계에 설정하는 것을 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조직의 목적이 설정되면 이 목적을 어떠한 신념하에서 달성할 거다라는 것을 설정한 것을 우리가 간호부 철학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1번 갑니다. 우리 MBO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이러랬는데요. 우리 목표 설정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측정 가능해야 돼요. 기억력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 비용에 제한이 없다. 이건 옳지 않죠. 여러분들 MBO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은 우리가 MBO는 목표를 같이 설정하되 결과 중심을 설정하는데 만약에 시간과 비용에 대한 한계를 두지 않으면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낭비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MBO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과 비용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돼.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D급번은 옳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구성원 참여에 의해서 여러분들 MBO가 참여관리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목표 설정할 때 구성원을 반드시 참여를 시켜야 돼. 그래서 D급법 뺀 나머지가 맞는 설명이죠. 답은 3번. 그 다음에 42번 봅시다. 기획에서 목표가 가져야 될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게 뭐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기획에서 우리 목표는 나중에 목표 달성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기업번 맞는 거고, 니은번은 상급 관리자에 의해 설정된다. 요거는 목표가 짜될 조건은 적절하지 않아요. 상하급자 간에 또는 우리가 조직 전체가 합심해서 설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상급자가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거는 적합하지 않아요. 니은번 틀렸고,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돼. 현실 수준에 맞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목표는 모든 부서가 다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공개돼 명확히 알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기업 디귿 이렇게가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44번 봅시다. 우리가 목표 설정할 때 고려해야 될 거, 목표는 측정 가능, 이거 맞죠? 그리고 기술할 때는 단순하게 기술, 그리고 예기치 않은 변화가 있을 때는 수정 조치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융통성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목표 달성하도록 해야 되니까 있는 자원을 최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려해서 설정을 해야 되고요. 4번은 옳지 않죠. 우리가 새로운 자원이 많이 도입돼야 된다. 이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우리 기출문제를 찾아서 53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53번. 53번에서는 보기를 보니까 대차대조, 현금흐름표, 손익계산서, 재무변동표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왔잖아요. 재무제표에 대한 얘기죠. 우리 재무에 관한 총표를 재무제표라고 그러는데, 재무제표 종류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우리 재무제표 중에서도 일정 기간 동안에 들어간 게 얼마고 나온 게 얼마냐, 비용이 얼마 들어갔고 이익이 얼마나 남았는가, 요거를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그림표를 우리가 손익계산서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손은 들어간 비용이겠고요. 이익은 나온 수익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여러분들 1번의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자산 상태를 우리가 자본이 어느 정도고 부채가 어느 정도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표를 대차대조표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에 현금이 어떻게 조달되고 사용되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가 현금 흐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로 나오는 재무제표 종류가 대차대조, 현금흐름표, 손익계산서, 이게 주로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설명한 거는 3번이 되겠어요. 네, 65번으로 갑시다. 65번으로 가도록 하죠. 간호 예산의 이점. 여러분,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에 수입이 어느 정도고 지출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미리 설정하는 것을 우리 예산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수입 지출에 관해서 미리 계획한다는 것이 어떤 이점이냐면, 우리가 예산은 결국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공동의 목표를 추구한다. 즉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복원되다 보니까 목표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 이거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미리 설정하게 되면 집행하는 과정 동안에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적 통제 관리 기능을 해주기도 합니다. 니은버튼 맞고요. 그 다음에 미리 우리가 수입 지출에 관해서 미리 계획하면은 계획한 대로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감독과 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역할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도록끔 우리가 감독과 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역할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미리 설정하기 때문에 조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우리가 균형 있게 예산을 분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 간의 자원을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미리 계획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맞게 설명한 겁니다. 근데 68번 가도록 하죠. 68번. 간호 업무의 성과에 대해서 효율성, 효과성. 요 68번은 효율성, 효과성에 대해서 묻는 문제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죠. 오늘날에 와서는 둘을 합친 개념을 뭐라고 그러냐면 생산성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생산성, 오늘날에 와서 생산성은 효율성, 효과성을 다 포함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요. 과거에는 효율성과 같은 용어로 썼지만 오늘날에서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다 포함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생산성을 구성하는 효율성, 효과성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설명한 것 중에 옳은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 효과성이라는 것은 목표 달성 정도고요. 효율성은 목표를 달성할 때 얼마나 비용 낭비를 하지 않으면서 자원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목표 달성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을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번 보도록 하죠.
간호 업무의 성과는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된다. 성과는 우리가 효과성과 관계 있어요. 우리가 나온 결과물 아니겠어요? 이거는 효과. 그래서 1번 틀렸고. 효율성과 효과성은 같은 개념이다. 이거 같지 않죠? 효과성은 우리가 목표 달성 정도, 즉 나온 것과 관련돼 있다면 효율성은 요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동안 얼마나 낭비되지 않았는가, 자원 낭비되지 않았는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2번도 옳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투입에 대한 산출. 여러분들 투입과 산출을 비교해 본 거. 비율은 효과성이 아니라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은 산출물을 내기 위해서 투입물을 얼마나 낭비하지 않았는가,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투입과 산출에 대한 비율은 효율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3번도 옳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적은 인력과 물자를 투입해서 더 많은 산출물을 얻었다. 그러면 효율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잘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효율성이란 업무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여러분들 인간에 미치는 영향, 즉 얼마나 결과물이 우리가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은 효율성이 아니라 효과성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게 설명된 거는 4번 뿐인 거죠. 그 다음에 69번 넘어가도록 하죠. 적은 인력 물자를 투입해서, 그러니까 자원을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투입해서 더 많은 산출물을 내는 것과 관련된 개념이 뭐냐? 이건 효율성이죠.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래서 효율성과 효과성, 이거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69번은 효율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네, 77번으로 가봅시다. 77번. 그래, DRG에 포함되는 것, 이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진료 수가로 주된 수가가 행위당 수가제, 그 다음에 일부 도입한 것이 포괄수가제 중에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즉 DRG죠. 여러분들 DRG가 시범사업은 2002년도에 법이 통과돼서 2003년도부터 올해 2012년도까지 10년 동안 시행이 됐고요. 2013년도에 우리 강제적으로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강제 도입한 DRG 적용 질병이 우리 7가지. 원래 처음에 시범 사업할 때는 질식분만이 들어가서 8개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중도에 이 질식분만이 빠져서 지금 현재로는 우리 7가지만 시행됩니다. 예, 여러분들 거기 종류를 쭉 암기하셔도 되지. 그 해설에 질식분만은 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는 우리 2013년도부터는 강제 도입을 했는데 질식분만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질식분만 빼고 나머지 7가지가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그 7가지 다 암기하셔도 되지만 암기를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별로 정리하는 게 좀 좋거든요. 여러분들 안과에선 하나예요. 백내장, 수정체 수술.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도 하나입니다. 아데노이드 편도 수술.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산부인과가 2가지예요. 원래 처음에 3가지 도입했다가 질식분만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가지. 자궁적출술하고 제왕절개 이렇게 들어가고요. 일반외과가 3가지죠. 탈장, 그 다음에 항문수술, 즉 치질수술, 그 다음에 충수술기라고 해도 되고 맹장수술, 이렇게 3가지가 도입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외과 3가지, 산부인과 2가지, 안과 하나, 이비인후과 하나. 그래서 토탈 7가지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들어가는 내용이죠. 답은 5번이에요. 7가지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별로 정리하면 좀 더 용이할 거고, 그 질식분만은 지금은 제외됐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9번 가도록 하죠. 그래, 간호수가, 이거 2010년도 지방수탁이니까 그대로 공개된 문제였다. 이거는 좀 정확한 문제죠. 그래, 간호수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러는데, 그래, 간호수가 중에서 자원기준 상대가치체계. 여러분들 행위당 수가제 중에서 우리 상대가치평가에서 행위당 수가제 적용하는 것을 상대가치체계라고 그러는 거고요. 자원을 기준으로 설정했다면 자원기준 상대가치체계라고 그럽니다. 자원기준 상대가치체계는 투입되는 자원 기준으로 상대가치평가에서 수가를 정한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진료 수가의 주된 수가가 행위당 수가인데 구체적으로는 자원 기준 상대가치 수가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 맞는 거고요. 2번은 간우수가라는 것은 강요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지불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간우수가라고 그래요. 간우수가에 대한 정의죠. 2번 맞는 거고요. 행위당 수가는 간호 서비스 항목별로 수가, 행위마다 수가가 다 산정되어 있으니까 서비스별로 수가가 산정된다는 거예요. 3번 맞고요. 네, 4번에 포괄수가제, 우리나라가 도입한 우리 포괄수가제, 진료에서는 DRG, 간호에서는 일당 수가가 적용되고 있죠. 그래서 포괄수가제는 개별 환자에게 실제로 투입된 자원의 양에 기초해서 수가를 산정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환자 그 질병군을 포괄해서 우리 환자에게 들어간 실제 자원의 양을 기초해서 수가를 산정하는 것은 행위당 수가제고요. 포괄수가제는 우리가 요 투입된 자원을 고려해야 되지 않아요. 포괄적으로 질병이면 질병, 하루면 하루 이렇게 포괄적으로 수가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4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죠. 네, 그다음 82번으로 갑니다. 82번. 그래, 82번. 요 마케팅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간호 서비스 마케팅은 마케팅 중에서도 서비스를 마케팅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 82번에서는 뭐를 물었냐면 우리가 서비스 마케팅은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요 서비스가 갖고 있는 특징이 제품에 비해서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얘기한 건데요. 여러분들 뭐 소멸 가능성, 무형성, 동시성, 가변성 다 서비스가 갖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제공하는가에 따라서 서비가 달라질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달라질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가변성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여러분들 소멸성이라는 것은 서비스를 생산하면서 바로 소멸되는 거죠. 이거를 소멸 가능성이고요. 무형성은 서비스는 제품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형성. 동시성은 여러분 서비스 생산하면서 바로 소멸되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게 동시성이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한 거는 가변성을 설명한 거죠. 그 다음에 83번 봅시다.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려고 그런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거 우리 이론 수업 시간에도 했죠. 여러분들 마케팅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시장 기회를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내외적 환경에 대한 자료 수집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기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1번입니다. 우리 내외적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분석을 해서 상황 분석, SWOT 분석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그 내적 환경 분석한 다음에 이제 그 시장을 세분화해야 되고 세분하고 난 다음에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거니까 이 보기 중에서는 1번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우리가 5번이겠죠. 그죠? 5번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 표적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 설정을 하는 것. 그죠? 포지셔닝 설정하는 게 그 다음에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케팅 믹스를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3번하고 4번은 마케팅 믹스에 대한 얘기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보기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를 골라야 되는 거고 우리가 제일 먼저는 내외적 환경에 대해서 자료 수집해서 분석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장점, 강점, 기회, 위협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는 거죠. 답은 1번. 그 다음에 85번 갑시다. 간호 마케팅의 특징이 아닌 것. 이라고 그랬죠. 간호 마케팅의 특징이 아닌 것. 우리가 간호 마케팅은 서비스 마케팅이에요. 그러면 간호 마케팅의 특징이 아닌 것. 생산과 서비스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틀렸죠. 서비스라는 것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동시에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맞죠. 1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제공자에 따라서 달라진다. 가변성. 그 다음에 재고로 보관할 수 없다. 우리가 형태가 없고 또 우리 생산하면서 바로 소멸되기 때문에 보관될 수 없다는 것.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서 제공됨과 동시에 고객에 의해서 서비스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간호 서비스는 가치 파악이에요. 파악. 그죠? 가치를 파악이나 평가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파악이나 평가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어요. 1번. 그 다음에 87번 갑시다. 우리가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게 뭐냐. 우리가 마케팅 믹스 활동은 전통적인 마케팅 믹스 활동이 4P죠.
가격, 유통, 제품, 촉진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우리가 간호에서의 가격은 간호수가, 그다음에 간호에서 유통 경로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로잖아요. 그래서 제공하는 사람의 전문성을 더 높인다던가 예의 바른 태도를 갖는다던가 접근성을 더 높인다던가 이런 것들이 유통 경로. 그래서 니은번도 맞고, 그다음에 제품은 서비스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를 개발하던가 서비스의 품질 관리하던가 이런 게 제품 공략에 들어가는 거고, 촉진은 우리가 촉진은 서비스를 많이 알리거나 위상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에 대해서 알린다던가, 그 다음에 이미지를 높인다던가, 전문성을 통해서 전문가의 이미지를 갖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촉진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다 수업 시간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맞는 거죠. 답은 4번. 그 다음에 88번에 사피에 들어가지 않는 것. 사피가 제품, 유통, 경로, 가격, 촉진이잖아요. 들어가지 않는 거는 1번입니다. 여러분들 전통적인 마케팅 사피에 들어가는 게 제품, 유통, 경로, 가격, 촉진이고요. 새로운 마케팅 믹스가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마케팅 믹스 요소는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람, 과정, 그 다음에 물리적 증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마케팅 믹스 요소 세 가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람, 그 다음에 과정, 물리적 증거, 이렇게 세 가지를 답을 하셔야 되고, 전통적 마케팅 믹스 사피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89번에 우리가 진료 시간을 더 연장한다. 인터넷을 통해서 상담한다. 이거는 접근성을 더 높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접근성을 높인다는 것은 쉽게 서비스 이용하도록 하는 거니까 유통 경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답은 우리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을 늘린다, 휴일에도 근무를 한다, 집에 있는 사람도 진료받도록 한다. 이거는 접근성을 높인 거고, 접근성에 대한 거는 유통 경로와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90번 보도록 하죠. 90번 봅시다. 우리가 간호 서비스는 마케팅 믹스, 서비스 자체는 뭐에 들어가냐면 제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서비스 개발한다던가 서비스에 대해서 품질 관리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제품 마케팅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반 제품으로 보자면 제품쯤에 해당되는 게 서비스에서는 서비스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90번은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장과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합시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3장에 관한 문제 보도록 하죠.